한때 치킨은 단순히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출출할 때 부담 없이 시켜 먹는 편한 한 끼였죠. 그런데 이를 요리로 만들겠다는 철학을 내세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성식. 10년 넘게 회사를 다닌 뒤 한 번쯤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품고 외식업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그가 세운 브랜드가 바로 프라닭. 프라는 순수함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닭은 한국어로 닭을 의미하는 단어로 순수한 사람들의 순수한 치킨을 뜻하는 이름이었죠. 당시만 해도 시장엔 BBQ, 교촌, BHC 같은 거대한 치킨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치킨도 제대로 만든다면 식사가 될 수 있다. 기름에 튀기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조리 방식부터 포장, 공간 경험까지 정성을 담아 완성하는 탕요리로 승부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14년 서울 신당동 프라닭 1호점이 문을 엽니다. 이곳은 기존 치킨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름에 한 번, 오븐에 한 번, 이중 조리법으로 바삭함과 담백함을 동시에 잡았고 치킨이 담긴 박스는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패키지였습니다. 실제로 SNS에선 이거 명품 박스 아니야?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프라닭은 단숨에 인스타 감성으로 화제를 모으죠. 2015년 프라닭은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초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치킨이 이렇게 비싸도 돼? 너무 감성만 앞선 거 아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라닭은 곧 한 입만 먹어도 기억에 남는 치킨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엔 시그니처 메뉴 블랙알리오가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간장치킨처럼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진한 블랙소스와 마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기존 간장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고추마요. 알싸한 청양고추에 달콤한 마요 소스가 더해진 조합은 입이 먼저 놀라고 SNS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두 메뉴는 누적 3천만 개 이상 판매되며 프라닭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프라닭은 단지 맛만 잘 낸 게 아니었습니다. 블랙앤골드 포장, 고윤정과 아이유를 앞선 광고, 드라마 웹예능, 유튜브 PPL까지 감성 마케팅을 총동원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진짜 경쟁력은 바로 운영 철학인데요. 창업 비용은 합리적으로, 가맹 교육은 체계적으로, 상권 분석, 인테리어 지원, 오픈 물품까지 본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했고요. 특히 장기 운영 점주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이 브랜드는 점주와 함께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건 상징적이었죠. 프라닭은 상생형 프랜차이즈로 주목받으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빠른 성장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문제의 시작은 2018년이었습니다. 프라닭은 가맹계약서에 특정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소스, 영수증, 용지, 치킨박스, 봉긴 스티커, 식품, 라벨 스티커까지 이런 부자재를 시중에서 따로 사면은 무려 전월 매출의 5%를 위약금으로 물게 되어 있었죠. 수많은 점주들이 이 조항에 불만을 가졌지만 약 6년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듭니다. 조항은 명백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즉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죠. 공정위는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프라닭은 해당 조항을 잦은 시정하며 논란을 일단락짓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생 브랜드라는 이미지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또 다른 갈등이 터지는데요. 프라닭은 개육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닭 한 마리당 최대 400원의 공급가 인상을 발표합니다. 문제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점주들의 동의 없이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 거쳐 일방적으로 통보된 거죠. 일부 매장에선 집단 행동까지 논의됐고 브랜드는 고급인데 경영은 낡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와중에 162명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감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프라닭이 원재료를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면서 중간 마진을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쿠폰 쓰면 치킨 시즈닝 양이 줄어든다. 할인받으면 제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품질 차별 의혹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번져갑니다. 일부 가맹점에서 쿠폰 이벤트 고객에게 품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프라닭은 진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브랜드의 이름인데요. 프라닭이라는 어감, 금색 다이아몬드 로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모두 명품 브랜드 프라다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실제로 프라닭은 2016년 1월 해당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다가 프라다와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닭은 브랜드 이름에 담긴
고유한 의미를 강조하며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비록 법적인 위반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부 차용해 마케팅적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라붙은 것이죠. 하지만 2025년에 프라닥은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라닥 요즘도 잘 나가요? 가맹점주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왜 자꾸 논란이 터지는 거야? 이런 질문들 속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수치상의 이상, 신호와 운영 구조에 대한 불신이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프라닥은 올해로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매장 수는 약 714개, 매경 100대 프랜차이즈에 6년 연속 선정될 만큼 명목상으론 여전히 업계 상위권 브랜드입니다. 겉으론 그렇게 보이지만 내부 숫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닥은 2021년 매출 1726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2022년엔 1638억 원, 2023년 1402억 원, 그리고 2024년엔 1384억 원으로 성장 곡선이 확실히 꺾인 모습이죠. 하지만 더 눈여겨볼 부분은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151억 원에 달했지만 2024년엔 불과 42억 원, 당기순이익 역시 126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 구조에 큰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맹점당 실적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한 매장의 평균 연매출은 약 5억 3,6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엔 4억 1,562만 원, 2024년엔 4억 5천만 원 선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매장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점포당 성과는 떨어지는 구조로 외형은 그대로지만 질적인 성장은 따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맹점 운영 데이터를 보면은 이러한 흐름은 더 분명해집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715개 매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창업 수는 줄고 계약 해지나 명예 변경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 말은 곧 프라닥 창업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치킨 시장 전체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증가, 정부 규제 강화라는 복합적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프라닥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지만 프라닥은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무게를 감당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초부터 프라닥의 모회사인 아이더스 F&B가 외부에 일부 지분을 넘기려 한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프라닥 측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M&A 딜을 검토한 바 있다는 투자업계 증언도 이어졌죠. 만약 지분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브랜드 정체성과 전략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닥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여전히 높고 일부 매장에선 지금도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프라닥은 전성기를 지난 전환기에 서 있는 브랜드입니다. 2025년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은 프라닥은 더 이상 단순히 치킨만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식문화 플랫폼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치킨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프라닥은 이제 치킨버거, 디저트, 간편식, 문화 콘텐츠까지 외식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진화 중이죠. 예를 들어 치킨버거 브랜드 움버거 앤 윙스는 프라닥 특유의 오븐 후라이드 조리법과 고급 비주얼을 앞세워 버거 시장에서 빠르게 주목받았고 배우 고민실을 모델로 기용해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혔고요. 디저트 브랜드 페이커리는 블랙 치즈케이크, 크로칸슈 같은 이색 메뉴를 선보이며 프라닥 특유의 감성과 고급 이미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프라티스트 프로젝트. 프라닥은 음식을 넘어서 경험과 문화까지 팔기 시작했는데요. 아티스트와 협업한 굿즈, 패키지,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는 점점 하나의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죠. 여기에 간편식 시장 진출도 빠질 수 없습니다. 프라닥은 프레시지와 함께 닭가슴살, 함박스테이크, 볶음밥 같은 제품을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하며 바쁜 일상 속 식탁까지 브랜드를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프라닥 2.0이라는 실험도 진행 중이고요. 배달 중심의 브랜드에서 벗어나 직영점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다이닝 콘셉트를 도입한 것이죠. 플래터 형태의 코스 구성, 고급스러운 홀 운영이 그 사례입니다. 이처럼 프라닥의 변화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감성을 지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과 성장의 길을 찾는 진지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은 프라닥만의 전략은 아닙니다. 국내 치킨 업계의 대표주자인 BBQ 역시 치킨버거, 디저트, 간편식, 글로벌 진출, 셀럽 마케팅까지 훨씬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해왔죠. 실제로 프라닥의 행보는
BBQ가 이미 실험한 모델들과도 일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분명 다른데요. BBQ가 자본과 시스템 중심의 전공법을 택했다면 프라닥은 감성 이미지 브랜드 개성이라는 무기로 보다 정교하게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방향도 색깔도 완전히 다른 두 브랜드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 확장 전략 안에서 프라닥만의 감성이 얼마나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프라닥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성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프랜차이즈의 흔한 곡선을 따라가게 될지를 지켜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결국 팔리는 맛이 아니라 지속되는 구조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지금의 확장이 생존 전략이 될지 또 하나의 마케팅 실험으로 남을지는 곧 매출, 매장 수, 소비자 반응이라는 숫자로 증명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프라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프라닥을 이용해 보셨다면 맛, 분위기, 브랜드 이미지, 예전과 달라진 점 등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분들의 경험과 생각이 다음 콘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